오늘은 포커싱 미술치료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이 많아서 한 번에 다 다루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2번이나 3번 정도에 다루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포커싱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포커싱이란 부드럽게 몸에 집중하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며 내면의 자신이 나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듣는 과정입니다. 즉, 문제나 상황, 경험과 관련하여 감지된 우리의 감각 느낌, 펠트 센스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친근하게 대하는 태도를 기르는 몸과 마음의 훈련 방법입니다. 역사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 유진 젠들린이 로저스와 함께 한 무엇이 심리치료를 성공적으로 이끄는가에 관한 연구에서 대두되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에 대해 몸과 마음 전체가 어떻게 감지하는지 집중하는 능력이 있는 내담자들이 상담에 성공적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6단계 기법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럼 포커싱의 주요 개념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포커싱의 주요 개념으로는 포커싱 태도, 감각 느낌, 단서 또는 상징, 느낌 전환,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포커싱 태도란 현재의 몸, 마음 안에 모든 느낌과 생각, 감정, 감각 느낌을 기꺼이 자아에게 전달하는 자세로서 포커싱 과정에 필요한 안전하게 안아주는 공간을 창조하게 됩니다. 내면의 감각 느낌이 좋지 않아도 다정하고 친근하게 환영하는 태도를 배우게 됩니다. 다음으로 포커싱 태도의 주요 요소로는 따뜻하게 말하기, 즉 내면의 느낌이 어떠하더라도 안녕이라고 말하기, 다음 친근하게 대하기, 감각 느낌이 당황스럽거나 두려울 때 이렇게 대해주는 것이고요. 옆에 있어주기, 감각 느낌에 휩쓸리지 않고 접촉하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다정하게 관심 보이기, 고통스러운 경험에 관심과 흥미를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포커싱 태도는 느껴지는 경험과는 별개로 더 큰 자아 상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출발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한 개념, 감각 느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는 내면 상태에 대한 직접적인 몸의 깨달음이자 경험으로서 상황이나 사람, 사건에 대해 분절된 형태가 아니라 단번에 하나의 느낌으로 오는 내적인 기운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위대한 연주곡이나 좋아하는 음악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이는 편치 않은 느낌이나 경험일 수도 있고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경험에 관한 것일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상체가 마치 비틀린 것처럼 느껴져요. 또는 심장에서 뛰어오르는 것처럼 느껴져요. 라는 예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각 느낌에 다가가는 방법으로는 몸 내부에 집중하기, 알아차리기, 환영의 공간 만들기, 시간을 주기, 친근하게 대하기, 옆에 있어주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념 중에 이름 붙이기, 단서 찾기를 보겠는데요. 이것은 감각 느낌의 상징화라고 보겠습니다. 감각 느낌과 어울리는 상징, 단어, 이미지, 소리를 찾도록 안내하기가 있고요. 생각으로 부과하기보다는 몸의 감각 느낌에서 상징이 우러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감각 느낌의 특성은 몸 안에 존재하며 마음, 몸, 영성이 통합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에서 발생하는 것이고요. 느낌, 감정 이상의 것입니다. 경험 전체를 수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의 역사나 인간관계와 연관된 느낌,
같은 전체적인 경험을 수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초기에는 모호하고 흐릿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느낌 전환, felt shift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이것은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각 느낌을 친근하고 따뜻하게 대해주면 내면적인 움직임이나 변화가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됩니다. 내담자는 고통에 대한 감각 느낌과 접촉하긴 하지만 내면적으로 보호해주고 곁에 있어주는 다정하고 수용적인 태도와 치료사의 무조건적이고 자비로운 인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느낌 전환은 미묘하거나 강렬하게 호흡, 혈색, 신체 이완, 미소 등에서 실제적인 징후가 보이게 되고요. 하나의 감각 느낌에서 다른 감각 느낌으로 변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무거움과 무엇인가 안으로 도는 것 같아요. 수치심, 이런 부분들에서 친근하게 대해줬을 때 슬픔이 느껴져요. 다시 옆에 있어주기를 통해서 슬픔이 내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해요. 부드러운 미소가 있네요. 이렇게 변화하는 것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삶, 이것은 포커싱 태도 안에서 감각 느낌을 경험하고 이에 무비판적인 집중을 통해서 몸의 타고난 지혜가 드러난다고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포커싱의 개념들을 살펴보았고요. 다음으로는 젠들린의 포커싱 기법에 대해서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포커싱 단계는 단계별로 설명하고 특화를 시키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시보다 내면 감각을 존중하는 것이고 숙련 후에는 단계를 증감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주변 정리하기, 공간 비우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괜찮은 공간을 느껴보고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을 적당한 거리만큼 떨어뜨려 놓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배경 감정이라는 것을 보겠는데요. 이는 모든 것이 괜찮은 공간 안에 만성적인 피로함이나 불안함 등 벽지처럼 붙어있는 느낌은 없는지 면밀히 살피고 다른 문제들이 있는 곳에 떨어뜨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괜찮은 공간은 주변이 정리된 후에 정리된 공간을 경험하도록 안내합니다. 모든 사람 안에 존재하는 자아 상태로서 행복감, 긍정성, 전체성이 담겨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에너지에 집중한 후에 옆에 치워놓았던 문제를 다루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스트레스 감소에 매우 유용하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 감각 느낌 통해 문제 선택하기. 옆에 치워두었던 문제 중에 선택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금 작업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감각 느낌에게 물어보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때 몸이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지금 작업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분명한 의견 내기가 있습니다. 치료사는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느낌은 어떠한지, 몸 안에서는 어떻게 느껴지는지 알아채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름 붙이기, 단서 찾기, 단어, 구절, 이미지, 동작 또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감각 느낌과 접촉한 후 그 감각을 묘사할 수 있는 단어, 구절, 이미지, 동작, 소리 등의 단서나 상징을 찾아내도록 안내하겠습니다. 단어, 상징은 감각 느낌과 계속 접촉을 유지하면서 그것이 드러나고 움직이도록 해줍니다. 네 번째, 맞춰보기 단계입니다. 내담자가 단서와 몸의 감각 느낌 사이를 오가면서 내적으로 맞는다고 느껴지는지 맞춰보도록 합니다.
맞지 않는다고 느껴지면 그것을 버리고 새로운 단서나 상징이 나오도록 독려합니다. 5번째, 물어보기. 감각 느낌 옆에 앉아서 내면적인 대화를 통해서 질문하고 답을 듣는 상상 과정입니다. 이때 감각 느낌에 대한 자각과 감각 느낌 옆에 앉을 수 있는 자아 상태에 대한 자각이라는 이중적인 자각이 존재합니다. 질문의 예시를 보겠습니다. 나를 어떠하게 만든 것은 무엇이지? 이것의 핵심은? 이 중에서 가장 최악은? 여기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지? 등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해결을 상상하고 몸의 지혜에 연결하기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모두 해결된다고 상상해 보세요. 모두 해결된다면 몸 안에서 어떻게 보일지, 어떻게 느껴질지 살펴보세요. 이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과 관련된 감각 느낌의 단서에 어울리는 이미지나 말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이렇게 안내할 수 있습니다. 감각 느낌에 대해 해결에 초점을 두는 방식은 앞을 향해 나아가는 삶과 같이 타고난 치유 능력을 이끌어내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면 문제와 해결점 사이에는 무엇이 있지? 이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작은 방안은 무엇이지? 등의 질문을 들 수 있습니다. 6번째, 받아들이기. 감각 느낌의 대답이 무엇이 올라오든 따뜻하게 맞이하고 경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설사 이상하고 맞지 않아 보일지라도 거부하지 않는 단계입니다. 그렇게 되면 몸이 한결 편안해지면서 숨을 쉬게 되면 그것이 맞고 우리가 원하는 바로 그것이라는 사실을 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도입 부분에 대한 실제 안내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해 보겠습니다. 가장 편안한 자세로 앉아 보세요. 몸 안으로 숨을 깊이 들이마셔 보세요. 지금 앉아 있는 의자나 딛고 있는 바닥이 자신을 지지해 준다고 느껴 보세요. 내면이 어떠한지 알아차려 보세요. 긴장이 되는지, 따뜻한지, 조마조마한지, 편안한지, 어떤 것이든 좋아요. 이제 자신이 평화로운 장소에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나와 모든 것이 다 괜찮은 공간 사이에는 어떤 걸림돌이 있지? 조금 떨어진 곳에 그것을 놓아 보세요. 이제 괜찮은 공간을 느낄 시간이에요. 안으로 관심을 돌린 다음 모든 것이 다 괜찮은 공간 안에서 쉬어 보세요. 모든 것이 다 괜찮은 공간의 단서에 어울리는 단어, 이미지, 동작, 소리가 있는지 살펴보세요. 당신의 몸이 이 단서가 맞다고 확신하는지 맞춰보세요. 이와 같이 안내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포커싱과 미술치료가 어떻게 통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포커싱과 미술치료는 변화를 촉진시키는 강력한 접근법으로서 공통적으로 몸의 감각 느낌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포커싱의 감각 느낌은 과정을 통해 분명히 드러나므로 명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처음에는 모호하지만 점차 명료해지며 단서를 찾으면서 한 곳으로 집중되고 내면 대화를 통해 의미가 드러나게 됩니다. 반면 미술치료의 감각 느낌은 암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업을 하는 동안 몸의 체험과 창의적인 활동 안으로 스며들어가 어떤 색상이나 재료를 선택할지 알려주고 이미지를 발전시켜 의미에 다가가도록 합니다. 포커싱이 내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며
몸의 감각 느낌의 근원에 다가가는 반면 미술치료는 풍부한 심상과 지혜의 원천이 외부의 시각적인 예술로 표현되도록 합니다. 포커싱에서는 친근하고 수용적인 포커싱 태도로 감각 느낌을 대하면 감각 느낌이 발현되고 열리면서 그 자체의 모습을 더 많이 드러내게 됩니다. 미술 치료는 작업 과정 중에 감각 느낌의 경험이 자연스럽게 재료나 색상, 형태, 심상에 흘러 들어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포커싱 미술 치료의 기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포커싱 미술 치료란 젠들린의 포커싱 심리치료 원칙, 방법과 미술치료의 이론, 실제를 통합한 이론과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내담자의 안정감 구축을 시작으로 치료적 관계를 수립하고 경험적 경청, 예술적 표현, 미러링 등의 공감적 반영을 시도하게 됩니다. 접근하는 방법으로는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내담자는 몸에 집중하여 감각 느낌에 접근하고 단서, 상징, 이미지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서 예술적으로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또한 몸으로 시작하는 대신 미술로 시작한 다음 작품 이미지에 대한 감각 느낌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때 몸에서 느낌 전환이나 경험적인 변화가 발생됩니다. 포커싱의 물어보기와 받아들이기를 통해 미술과 체험적 과정을 더 깊이 탐색하게 됩니다. 포커싱 미술 치료의 세 가지 접근법으로는 기본적으로 미술로 주변 정리하기가 있고요. 포커싱 미술 심리 치료, 다음으로 주제 유도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미술로 주변 정리하기는 중심 잡기, 스트레스 감소, 문제 명료화 및 탈동일시, 내담자 자신의 본질적인 전체성을 체험적으로 인식하도록 돕는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포커싱 미술 치료는 진정성, 조화, 공감, 심층적 통찰, 의사소통 기술, 변화 지향의 개인 또는 부부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제 유도법은 그룹의 욕구와 관련된 주제를 다루는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포커싱 미술 치료가 주로 인간 중심 접근이지만 정신역동, 인지치료, 행동주의 등 모든 접근법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안정감 구축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연결을 구축하고 내담자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이 우선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안전감을 조성하는 일입니다. 이는 치료사의 현존, 포커싱 태도, 기초 호흡, 신체적 활력의 경계, 즉 내 영역을 지키면서 사회와 열정적으로 교류하는 것에 대한 자각, 임상적 민감성 등을 통해서 수립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치료적 현존이란 치료사가 자신의 상태에 대해 자각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기꺼이 여기에 있으면서 내 안에 있는 사람을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겠는가? 마음을 비운 상태에서 내담자를 볼 수 있도록 자신의 내면을 자각하고 역전이를 살필 수 있겠는가? 자신을 친근하게 대하고 자기보호 노력을 할 수 있겠는가? 이와 같이 알아차림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포커싱 태도란 친근하게 대하기, 따뜻하게 맞이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는 내담자의 내면적인 감각 느낌의 체험, 창조 과정, 작품을 대할 때에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는 치료사에게도 내담자에게도 배양하고 안내해야 되는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임상적 민감성은 다양한 대상에 맞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내면 경험과 접촉할 때 정신분열, 해리 등 심각한 정신장애를 겪는 내담자의 경우 안전감을 위해 눈을 계속 뜨고 있도록 안내하는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초호흡은 포커싱 단계 전에 호흡 및 신체 자각하기 훈련, 스트레칭 동작 등을 통해서 안정감과 감각 접촉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반영, 공감적 이해에 관해서 일부 살펴보겠습니다. 경험적 경청이란 치료사는 내담자의 모든 것, 즉 언어적, 비언어적, 예술적 소통을 받아들이고 내담자가 이야기하는 핵심을 간결하게 반영해 주도록 합니다. 이는 또한 내담자의 미술 작품을 대할 때에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경험적 경청의 예를 보면 이 그림에서는 뭔가 힘이 느껴져요. 당신한테는 어떻게 느껴지세요? 이때 반응을 들어주고 내담자가 자신의 감각 느낌이 맞는지 반복적으로 살펴보는 동안 기다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미술 작품으로 반영하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내담자의 예술 작품에 대해서 치료사가 미술 작업으로 반영하는 것은 예술적, 상징적, 에너지 차원에서 공감적 이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담자가 선이나 형태, 이미지로 작업하면 치료사가 반영적인 선, 형태, 색상, 감정적인 톤, 에너지 등으로 반영해 주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반영으로는 몸 동작으로 반영하기가 있습니다. 내담자와의 돈독한 관계나 안정감, 이해 등에 도움이 되고요. 특히 비언어적인 내담자와 작업을 할 때 더욱 유용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실질적인 포커싱 미술치료의 방법, 실제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